오늘은 서사시를 이야기합니다. 서사시를 이야기하려면 격분이 앞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사시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럽 중심주의의 횡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는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했으나 유럽에서만 정상적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없다. 해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데서 이런 수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의 창안물이고 그것을 유럽에서만 온전하게 이었다. 세계 다른 모든 곳에서는 유럽의 철학을 배우고 이식하고 따라서 철학을 해야 한다. 셋째는 연극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서사시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서사시를 전범으로 삼고 다른 것들은 이와 어느 정도 같고 다르냐 하는 데 따라 평가해야 된다. 자, 이런 견해는 유럽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헌입니다. 유럽이 그런 거짓말을 해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곳에서 이 말을 믿고 따르는 게 문제인데 우리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유럽을 바짝 뒤따른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를 적극 수입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수입해서 유럽에서는 단지 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에게서는 헌을 넘어서 질병이라고 할 정도의 폐해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서사시 연구에서 심각한 장애를 빚어내는 것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헌을 논파하려면 첫째, 역사는 유럽에서만 제대로 발전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을 시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를 거론해야 되니 일이 만만치 않고 상당히 많은 품이 듭니다. 이야기를 일단 보류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이 유럽에만 있어서 유럽 철학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명권에도 우리 동아시아 문명권에도 철학이 있다는 걸 말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념론이 아니고 철학사를 통째로 이야기해야 되므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서사시에서 연극과 서사시가 비롯했다는 것하고 그것이 전범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서사시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서사시의 이해를 바로잡아야 문학사 탐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두 편의 영웅서시, 일리아스 혹은 일리아드, 오디세이 혹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서사시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건의 중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자초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한참 지난 뒤에 작품이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서사시 같은 것이 서사시, 영웅서사시 전범이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조차도 전범이다. 또 더 나가서 하나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요건까지 갖추어야 진정한 서사시다. 영어로 true epic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얘기 중간에 시작하는 것은 오직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서만 보이는 특수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범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견해를 일본이 수입해서 추종하고 일본이라는 서사시가 없지만은 아이누 민족은 구비 서사시를 풍부하게 전승하고 있는데 그런 건 서사시가 아니라 그러고 고대 그리스의 것을 본떠는 것만 서사시라 하고 일본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근심할 거 없지만은 그 견해를 이어받아서 한국 현대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서양문학에 대해 이해하고 서양의 문학 이론을 수입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데 바로 수입한 것도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서사시의 견해를 그런 것을 가지고 한국 현대문학에 예를 들어서 김농환의 국경의 밤 같은 것이 서사시라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 영웅을 이야기도 아니고 사건의 중간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니 이거 서사시가 아니야. 진정한 서사시가 아닐 뿐 아니라 이게 과연 서사시인가?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서사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서술시라든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개념을 흐리고 혼란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견해가 우리한테 와서 심한 질병이 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으려면은 세계 전역의 서사시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사시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됩니다. 서사시는 이야기를 전하는 시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사로운 사람, 범인의 이야기도 일 수 있습니다. 신의 이야기는 신령서사시다. 영웅의 이야기는 영웅서사시다. 범인의 이야기는 범인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사시, 영웅서사시만 서사시라는 것은 매우 편협한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입니다. 신령서사시, 영웅서사시, 범인서사가 이어져 온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서사시는 말로 전하는 구비서사시가 있고 또 기록된 서사시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연히 구비서사시가 선행하고 기록서사시는 뒤따른 것인데 구비서사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록서사시 중에도 그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매우 특이한 거의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를 무슨 연원인이 전범이냐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이누민이 정성하고 있는 구비서사시가 전혀 서사시가 아니라 생각하듯이 우리 한국 문학의 연구자들, 특히 현대문학은 전공자들은 우리 서사무가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전승되는 것이 전혀 서사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대 그리스 서사시하고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 현대 작가들이 창작하는 서사시, 이것도 서사시 아니라고 하는 뭐 허무주의가 극치에 이르러서 일종의 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우리는 구비서사시와 기록서사시의 관계에 관한 세계사적인 고찰을 해야 합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구비서사시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비서사시와 기록서사시가 다 갖추어진 곳도 있습니다. 기록서사시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구비서사시만 있는 곳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아이누 민족입니다. 아이누 민족은 글을 사용하지 않았고 구비서사를 풍부하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구비서사시도 기록서사시도 전무한 곳 대표적인 예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둘 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서사시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아이누에 대해서 아이누 학자는 또는 그것을 가까이 있는 일본인 학자는 서사시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지 않고 구비서사시도 기록서사시도 전혀 없어서 서사시라는 건 구경도 못하는 미국 학자가 서사시의 이야기를 맡아놓고 전개돼요. 아는 놈은 가만히 있고 모르는 놈은 떠들어요. 노자가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했는데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놈은 말이 많다고 했는데 서사시로는 말로 지자 불언이고 언자 부지에 아주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근거학자처럼 받아들여서 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참으로 우습습니다. 구비서사시와 기록서사시가 다 있는 곳에 좋은 본보기가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쪽과 저쪽을 다 알고 양자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않아요. 남의 말 따라하고. 그런가 하면 고대 그리스는 구비서사시가 선행돼서 기록서사가 생겨났지만은 구비서사시는 다 사라지고 없고 그것을 기록서사시로 만들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기록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꾸 말하고 노래하면서 보태가지고 글로 정착시킨 장편의 서사시 두 편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 서사시 역사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작품입니다. 예외적인 작품을 연원인이 전범이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대 국문과에 처음 부임하니까 무슨 부임 기념 발표라는 건 없지만 연구 발표를 한번 해서 장래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를 한번 알리는 연구 발표를 하려 했어요. 그때 서사시론과 비교문학이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사시 유산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우리 국문학, 특히 현대문학론자들이 서사시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헤매고 죽을 쓰고 있는 걸 바로잡아야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서사시론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구비서사의 양상과 변천이라는 책을 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기서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간추려서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어떠냐? 구비서사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서사무가, 서사민요, 판소리입니다. 서사민요는 무속서사시입니다. 서사민요는 농민서사시입니다. 판소리는 광대서사시입니다. 세계 모든 구비서사시를 다 돌아보면 무당서사시, 농민서사시, 광대서사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셋을 나란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셋에 대해서 각각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구비서사시의 세 가지 기본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서사시의 기본형은 고대 그리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 전승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글로 된 영서사시, 한문으로 된 영서사시, 한문으로 기록한 영서사시 동명강편이 있고 국문으로 창작한 기록서사시 월인천강주곡과 용비어천간이 있습니다. 월인천강주곡은 불교 서사시인데 불교 서사시도 인도에서 부타차리타라고 하는 불소행찬이라는 게 하나 있고 중국에는 그런 게 없고 건너뛰어서 우리가 창작했습니다.
용별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서사시를 그 선조들의 이야기와 함께 영웅서사시로 창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웅서사시가 뿐 아니라 서사시가 기본적인 형태를 다 갖추고 다채롭게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시의 유산이 이렇게까지 풍부한 곳은 터키 계 여러 민족들, 중앙아시아부터 오늘 터키까지는 사이에 이 비슷한 정도 풍부한 유산이 있고 그와 우리가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다른 데서 많지만은 구비서사시와 기록서사시를 다 가지고 있고 구비서사시 세 가지 형태가 다 가지고 있고 기록서사시도 이렇게 종류를 구비한 것은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서사시의 그 양상과 내력을 검토하는 작업은 당연히 우리의 국문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일반적인 형태며 전범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주도의 전승이 특별히 중요하고 거기다 본토의 전승을 보태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령서사시가 먼저 있고 거기서 영웅서사시가 나타나고 다시 범인서사시가 생겨났다. 신령서사시에는 창세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내냐 말하는 창세서사시가 두드러진 위치를 가지고 있다. 영웅서사시에서는 여성 영웅서사시가 먼저 있다가 남성 영웅서사시가 등장했다. 범인서사시에서는 애정서사시가 큰 인기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 문학의 유산을 가지고 얻어낸 결과이지만은 세계 전체의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을 이야기하는데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밝힌 노론은 일반 이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서사시가 서사시의 교범이라 하는 견해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비서사시 전승이 세계 서사시의 전체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양상과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으로 대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런 서사시 중에 본보기를 몇 개 들어보죠. 천지왕 본풀이라는 창세 서사시에서 천신이 지상의 부인과 난 아는들이 천지 창조의 실문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신령서사시, 창세서사시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우리 것을 통해서 그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주는 여성 영웅서사시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7째 딸로 태어나서 버림받은 여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거치고 되살아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구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구비 세계에서는 큰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리 그 기본적인 저층 문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학을 연구하고 서사시를 논하는 사람이 이것이 소중한 유산인지 모르고 있는 건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 전승되는 남성 영웅서사시 괴내기도의 주인공은 버림을 받았다가 살아나서 되돌아와 아버지를 축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 있는 영웅서사시의 아주 기본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성서사시에 등장하는 자청비와 춘향의 이야기는 애정서사시며 그것이 서로 같고 다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작품에 대한 개발적인 고찰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서사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가 서사시의 전범이라는 허는 이상의 논의로서 충분히 논파되어 있으나 말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둘은 특정 작가가 구전의 원천으로부터 많은 걸 물러받아서 혼자 다 지은 건 아닙니다. 기록문학을 정착시키면서 개작을 하고 말을 못해서 사건 중간에서 작품이 시작되는 등의 개조 공사를 야단스럽게 한 변조물이고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나 이것이 서사시 전범이라고 하는
가짜 감투라 했습니다. 엉터리 평가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진 가치와 매력이 왜곡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예 내쫓을 게 아니라 서사시에는 이런 변형도 있다 하는 쪽으로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유럽 중심주의의 세 가지 억지라고 앞에 든 것 중에 서사시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바로잡고 이 작업을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두 가지를 바로잡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잘못이다, 억지다고 나무래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세계적인 범위의 문학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학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이야기는 다 서양 사람들 몫이고 우리는 우리 문학 작품에 조그마한 유산만 지키면서 그쪽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응용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학문을 바로잡는 커다란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거기 필요한 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이 틀은 한국의 세 가지 사례가 세계적인 전범이 되고 이게 기본형이 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 구분하신 신령 서사시에 신령 서사시가 있고 이제 창세 서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신령 서사시의 하위 개념의 창세 서사시가 있는데 그게 전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좀 조심스러운 반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천부지모형들의 그 결합은 여타의 제주도에 있는 고유한 요소를 좀 일부 왜곡하거나 육지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한 존재가 밑에서 땅에서부터 솟아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저 멀리 바다에서 들어온 특별한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천지왕국 풀이는 육지부의 것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 어떤 세 가지 세계관적인 설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천지왕국 풀이에다 갖다 대신 것은 아닌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 창세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신이 창세는 이렇게 돼요. 어떤 거대한 신의 그 신체가 이 천지 만물이 되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게 있어요. 또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의 신체 자체가 이 천지 만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설문대 할망 같은 게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고 반고 이야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신화일 따름이지 서사시로서 구체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서사시의 내용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않은 신화입니다.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어떤 차질과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부터 서사시가 내용을 갖추고 얘기가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천지왕 본풀이 같은 것은 이런 데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창세서사의 한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 차질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지 창조라고 하는 신의 작업과 인간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세 번째 의미의 창세서사시의 좋은 전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토 것이냐 제주도에 고유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의 논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본토 것과 제주도 것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 큰 지도를 그린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요하고 작은 시비거리는 보류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거 창세 과정에서 생긴 인간사의 관계. 그래도 문제가 생긴 거. 예. 그러면 이제 가령 우주적인 혼돈, 또는 사회적인 혼란 이것들을 연계시키지.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그러면 이제 신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인간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네. 네, 결국 사회를 해명하기 위한. 대비령 소바령이 뭐 물을 속이고 이런 것이 인간 사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인 것을 예. 해결하는 거 하고. 그렇지. 지금 말씀 주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을 대변한 신이 그런 어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이 그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아마 전승하는 과정에 인간 사회와 연결 관계가 더 많이 추가되고 중요시된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는 그런 특별한 종교적 권능을 가진 무당이 자기 권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겠지만은 일반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더 많이 끌어모으면서 그 입지를 넓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가령 무당서사 씨가 인간의 다반사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변질된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질이란 것은 좋지 못한 변화를 말하는데 당연한 변화죠. 당연한 변화고 아이누 유가로도 그렇게 발달하고 다른 곳의 것도 아프리카 것도 다 그렇게 변천하고 있어요. 예,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흡수하고 있고 또 그런 영웅서사시 구비 영웅서사시 외에 별다른 다른 문학이 없는 곳 아이누 경우입니다. 인간 만사에 대해서 폭넓은 반영이 당연히 필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천지왕 몸풀이는 인간 만사에 대한 그런 포용이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누 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세계 서사시의 역사를 새로 쓰는 큰 작업은 나도 하지 못했고, 동아시아 구비 서사 양성과 벼처는 제주도를 중간에 놓고 본토의 것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동심원을 확대해 가서 중심부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멀리 갈수록 희릿하게 이야기해서 세계를 한번 둘러본 것이지 자초지종을 다 서술한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또 자세히 하기에는 너무 일거리가 많아요. 특히 터키 여러 민족의 것과 또는 아프리카의 것들과의 그 긴밀한 비교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 비교 연구를 구체화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자료나 무슨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슨 영어를 통해서 중력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런 이해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겁니다.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 구비서사시에 관한 이해를 영록된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잘못을 우리도 아직은 범하고 있어요. 아이누 유카르는 영역본이 있어요. 발췌 영역본이 있지만 참 그거 가지고 미흡하고 그래도 일본 사람이 자자구구 번역해 놓은 게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 쉬우나 아직 우리가 아이누어를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학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언어를 통해서 그걸 각자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이 긴밀한 공동 연구를 한다면 이 작업이 크게 진전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다변하지 못하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그냥 서론, 개괄에 그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보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그게 이제 참 한국 문학이 가지는 기본 특징입니다. 기층 구비문학과 상층 기록문학이 양쪽이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이것이 한국 문학의 특징이고 문화의 특징이고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하층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적인 창조력이 다 살아있고 둘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것이 상생작용을 하는 거 우리 역사, 문학의 아주 기본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막 그런 사실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까지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인간 판단은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판단을 위해서 아쉽고 가치 판단 그것이 우리 사회를 역동적이게 하고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남다른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미천이고 원천이다 한 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구분하시는 문명권의 중간부라고 하는 특성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중간부의 특성이라고 대체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부는 공동문화를 통한 그런 상층의 문학과 또 민중의 하층의 창조력이 공존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이것이 활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근접되어 있는 중간부 치고도 그 특색이 뚜렷한 거. 중간부의 비교를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인도의 타밀 민족, 또 페르시아, 독일, 유럽으로 가면 조금 우리 긴밀하게 비교할 만한 상대는 발견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저력을 더 확인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연구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 현대 문학의 경우는 이런 얘기는 콧김도 없어요. 혹짐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헤매고 있고 가령 무슨 김동완의 뭐 북경의 발인이 서사신이 아니냐 하고 떠드는 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참말로 헛소리를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무지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는가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국경을 가면 계속 이제 서구에 그걸 귀에 잣대고 예를 들면 교술 같은 것은 이제 고전 문학 경우는 대학 입시 문제도 이제 정설로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문학에 와가지고 수필에 나타난 그 교술성 이런 것은 위에 것이 선생님 논리나 이런 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또 끊어져 버려 여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현대문학을 따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우냐. 현대문학을 알면 서양문학도 알고 세계문학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우냐 하는 것이 서사실에서 명백해나요. 국경에 가면 범인서사시야. 그러니까 범인서사시라는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뭐 전부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 원론을 해요. 문학 원론이니까 문학 개론은 뭐 서임시라는 말이니까 문학 원론 이걸 이어받는 지속과 변화의 문학 원론을. 문학개론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서양문학을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야. 가끔 말기가 하는데 영독불 세 나라에다 문학개론이 없어요. 영미의 학풍은 작품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독일의 학풍은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예요. 문학 연구, 문의학개론이 있지 문학개론은 없어요. 불란 사람은 문학이 무엇인가 하고 쓰는 거 보면 처음부터 대뜸 자기 소리를 해요. 사르트르가 쓰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할 때는 본문의 첫 단어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냐? 시마저도 사회 참여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소리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편의상의 이해 체계가 일본 문학을 오해하게 하고 동아시아 문학을 무시하게 하고 세계 문학을 비틀게 하는 원흉입니다. 나는 문학개론을 한번 손보려고 작정했어요. 일본 갈 때. 일본에서 문학개론을 만들어서 광복 이전에는 우리나라 문학개론이 없었어요. 광복 이후에는 일본 문학개론을 본떠서 갑자기 문학개론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서양 거를 조금 알면서도 일본에서 받아들인 틀에다가 그걸 좀 붙이고요. 우리나라 문학개론을 손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쓴 문학개론을 손봐야 된다. 일본에서 쓴 문학개론은 한 7대3으로 한 7 정도를 이야기하고 덧붙여 우리나라 문학개론을 3 정도 해서
요거를 단단히 손을 보리라 하고 작정하고 일본에 갔어요. 가니 닭 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는 문학개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일본에서는 손 씻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에는 없고 손 씻었는 거 알고 우리 문학개론을 너 일본 거 본따서 망했다고 나무래게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나라 논자들이 그런 정도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일본의 문학개론을 시큰 나무랜다가 붙여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일본의 문학개론이 왜 안 쓰게 되느냐 하는 말은 없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안 한다고 그 짓을. 야, 그리 참 그 문학개론의 전말만 하더라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문학개론을 통해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계열별로 어문계 모집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 현대문학 교수들이 서양문학을 어설프게 해설하는 문학개론을 가르치면서 너 국문과 오라 그러니까 한 놈도 안 와요. 국문과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영문과 가겠습니다. 국문과 가면서 다 가요. 그거는 국문과 오지 말고 쫓아내는 과목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랄까 바보짓을 그냥 아직까지 되풀이하고 있어요. 문학개론, 문예사조, 문예상, 서양 문예사조 해설하는 거 그것을 문학을 이해하는 기본관념으로 아직도 삼고 있어요. 참 피를 토할 일이죠. 자, 너무 이 서사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격분이 앞선다고 했는데 격분을 너무 하는 것은 뭐 100가지 해로도 우선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 자제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제